한국에는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개인수타 사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 플랫폼입니다.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하고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알려졌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수수료 무료를 내걸면서 굉장히 핫했던 주식거래 플랫폼이에요. 최근엔 코인도 하지만 쉽게 한국의 토스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로빈후드의 성장성을 주목해 볼 만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을 민주화하자라는 미션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2013년 설립 후 무려 8년 만에 1,800만의 예치 계좌, 1,770만의 MAU, 810억 달러의 예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무려 50%의 유저가 살면서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요.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참여자가 그동안 천대받던 리테일 인베스터들인데 이들은 로빈후드로 투자를 시작해 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일부 종목들의 급등을 이끌어내고 숏을 치는 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로 불리면서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월가에서 주목하며 로빈후드를 시작으로 많은 브로커리지 펌들이 수수료 무료를 내걸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29일 나스닥의 공모가 38달러로 상장하여 2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수수료가 무료라면서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로빈후드의 BM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PFOF인데요. PFOF란 Payment for Order Flow의 약자로 초단타 기업 마켓메이커들에게 주문 정보를 넘겨줘서 대신 매매를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거두는 것이죠.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단타 기업 마켓메이커들은 주식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신 스프레드를 먹음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수익률 높게 작은 수익을 조금씩 챙겨나가는 것이죠. 보통 이런 기업들은 거래소와 직통으로 라인을 뚫고 거래소 가까이에 위치해서 최대한 빠르게 주문을 처리해 스프레드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가 대량의 매매 주문을 넘겨주면 독점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확정적인 스프레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번들로 처리하기 쉬운 것도 덤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PFOF 수수료를 브로커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로빈후드는 PFOF로 매출의 75에서 80%를 내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약 1조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PFOF는 로빈후드가 발명한 BM은 아닌데요. 경쟁사인 이트레이드나 TD 등도 PFOF를 사용하고 있고 이트레이드는 2019년에 PFOF로 2천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냈죠. 로빈후드 BM의 핵심은 PFOF 자체가 아닌 PFOF 수익을 먹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주문건에 대해서 고정 수익을 먹지만 로빈후드는 스프레드의 고정 퍼센트 수익을 먹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마켓메이커도 로빈후드도 모두 좋은 구조이죠. 고객은 빼고요. 특히 로빈후드의 고객들은 한 번 주문의 주문량이 적으니 대형 퀀트, 마켓 메이커들이 모델을 돌릴 때 유동성 이슈도 적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2020년 1분기 PFOF 매출은 70%인 9,100만 달러가량, 2분기에는 1.8억 달러로 더블이 되었고 20년 말 기준으로 매출의 75%가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고 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80%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경험 없는 투자자가 대부분인 로빈후드의 고객 특성에도 기인합니다. 변동성 높은 급성장 주식에 투자하고 스프레드 사이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옵션 투자도 선호하죠. 특히 옵션은 PFOF 수수료가 일반 주식의 3.4배 수준이어서 수익이 더 크거든요. 로빈후드에서 옵션 매매하는 유저는 전체 유저의 12%에 불과하지만 2020년 반기 기준 PFOF 매출의 62%가 옵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매매를 로빈후드가 기가 막히게 잘 유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로빈후드 BM은 로빈후드가 미치도록 쉬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높은 유저 경험과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유저가 늘어나고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PFOF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 늘어나는 유저들의 50% 이상이 경험 없는 투자자여서 PFOF로 꾸준히 수익을 거두기 더 용이하기까지 하고요. 이런 좋은 BM을 가진 로빈후드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BM을 지탱하는 두 핵심은 효율적인 신규 고객 성장과 고객 기반의 확장인데요. 로빈후드의 신규 고객 성장을 보면요. 80%가 자연 유입 또는 추천을 통한 유입입니다. 새로 유저를 모집하려고 돈을 안 쓰고도 앞다퉈 들어온다는 뜻이죠. 워낙 플랫폼이 좋아서 기존 유저들이 사랑하니까 주변에도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평균 획득 비용이 낮고 그 비용을 매출로 벌어다주는 페이백 기간이 빠릅니다. 유저를 획득하는 데 든 비용을 매출로 벌어들이는 기간을 뜻하는 매출 페이백 기간은 2019년 평균 13개월에서 2020년에는 평균 5개월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천으로 가입하면 한 개의 공짜 주식을 주는 리퍼럴 프로그램이 주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획득 비용이 2019년 53달러에서 20년 20달러 정도로 60% 감소했거든요. 고객 기반에서의 확장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50% 이상이 로빈후드에서 첫 계좌를 만든 사람들인데 가입 연도 기준으로 예치금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PFOF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다루는 상품이 주식, 옵션을 넘어 최근에는 코인까지 다양해지고 있고요. 로빈후드 골드라는 유료 멤버십 상품으로 질 높은 투자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면서 전체 매출의 8%가량을 내고 있기도 하죠. 남은 예치금에 따라 이자를 주는 캐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도 최근에 출시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며 확장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같은 미친 성장성과 좋은 BM을 가졌다는 것은 성장이 바로 높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BM을 가졌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로빈후드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천천히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